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드디어 구순관이 온 것 같아요. 공모주가 꺾이는 시점. 언젠가는 분명히 마주할 순간이긴 했는데 적어도 LCD 현대마린 이후가 되기를 좀 바랬던 거죠. 근데 5월 초장 들어서부터 찬물이 확 끼얹어진 상태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무지성 참여가 얼마나 줄어들게 될 것인지, 청약 경쟁률이 얼마나 낮아질지, 진짜로 먹을 만한 종목을 어떻게 잘 선별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도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일이겠고요. 자, 그럼 5월의 청약 첫 번째 타자 ICTK는 이런 험난한 분위기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는 반도체 보안 칩 팹리스 전문 회사입니다. 반도체 보안 칩의 설계를 전문으로 한다는 거죠. 특히나 PUF, 퍼프,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퍼프란 반도체 소자를 제작할 때 개별 칩의 제품마다 미세 구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이용해서 칩 내부에 랜덤 디지털 암호화 키 값을 생성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소자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물리적인 차이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 차이마다 다른 키 값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복제를 방지하는 하드웨어 보안 방식을 뜻합니다. 이런 방식은요, 기존의 소프트웨어 기반의 암호키 저장 방식보다는 훨씬 안전하다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진 암호키는 기기의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때 이 저장된 키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데, 이때 물리적인 보안 공격으로 키가 유출되거나 복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양자 컴퓨터가 등장을 하면서 또 쉽게 해독돼 버리는 위협이 존재합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기반의 방식은요, 암호키와 중요 데이터를 하드웨어 칩 자체에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도난으로부터는 훨씬 안전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조차 암호를 풀어낼 수 없는 현존하는 최고의 보안 방식으로 꼽힙니다. 보안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나 높은 보안을 자랑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퍼프 기반의 보안칩 개발은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고요. 그래서 미국의 시놉시스가 인수한 네덜란드의 인트리직 아이디와 대만의 이메모리라는 회사 정도만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나 진입장벽이 높고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분야에 국내에서는 ICTK가 선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소리고요. 특히나 비아퍼프 기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상용화에 성공한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비아퍼프란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비아홀, 미세한 구멍을 이용해서 생성이 되게 되는 고유의 난수값을 각 칩에다가 ID로 활용하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홍채나 지문 같은 생체 아이디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좀 동일하게 반도체 DNA, 칩마다 모두 다른 DNA를 갖게 된다는 개념인 거죠. 비아홀을 이용해서 난수값을 생성하게 되면요, 개별 칩마다 인간의 지문이나 홍채 같은 그런 고유값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로써 복제 위험을 차단하고 보안을 더 강력히 할 수가 있다는 소린 거죠. 네, 회사는 이 비아퍼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요, IP 자체부터 칩, 모듈, 디바이스, 솔루션까지 종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비아퍼프가 반도체가 생산되는 공정에서 고유한 아이디를 부여하는 기술인 만큼 반도체가 탑재되는 모든 제품군에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 그리고 최근 높아진 보안 트렌드 속에서 로봇이라든지 AI, 그리고 딥페이크 악용 사례의 원천 차단, 이런 분야에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재 회사의 주요 고객사는 LG U+와 한국전력이 있는데요. 23년 기준 매출 비중의 30.3%를 차지하고 있고요. 회사 측이 제시한 24년 1월부터의 수주 잔고를 보니까 LG U+와 한전, 웨이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로봇 분야까지 진출을 해서 매출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력도 있고 성장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아직 이 퍼프 보안칩 사업은 시장 초입 단계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업화 성과가 본격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3개년 연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22년과 23년에는 또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면서 전환사채와 전환상환 우선주의 파생상품 평가 손실이 크게 잡혔기 때문에 적자폭이 더 커진 영향은 있겠습니다. 자, 그나마 22년 매출액이 26억 원에서 23년 매출액 62억 원으로 2배 이상 가파르게 매출 성장을 보였다는 부분과 영업 적자의 폭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었다는 게 다행이기는 하네요. 자, 이렇기 때문에 회사는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추정치를 활용을 했겠죠. 공모가 산정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에서는 KCS 하나 선정을 했고 해외 기업은 4개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중에서 하드웨어 보안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는 하고요. 해외 기업들은 인베디드 보안 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들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깊숙이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KCS는 PER이 30배 이상으로 높고 다른 해외 기업들은 30배를 넘지 않기 때문에요. 적어도 펄을 높이기 위해서 교묘하게 작전을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온기 순이익 기준으로 평균 펄은 24.20배로 계산이 됐어요. 자, 주당 평가가액을 산출할 때 26년 추정 당기 순이익을 19% 할인율로 현가화한 약 107억 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당 평가가액은 18,828원이 나왔어요. 근데 공모가가 2만 원에 확정이 됐으니까요. 할인된 가격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프리미엄을 붙여서 상장을 추진하게 됐네요. 자, 아무튼 가격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26년 추정 순이익에 과연 달성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회사가 제시한 추정 손익 계산서를 보면요. 23년 90억 손실에서 24년에는 3억 손실로 줄어들고 25년에는 75억 원 순이익 발생, 26년엔 무려 172억 원의 순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좀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회사가 자신하는 근거는요.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물량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소재의 글로벌 빅테크사와 굴지의 글로벌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납품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요. 특히 글로벌 빅테크사의 경우에는요. 비밀 유지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정확한 사명을 밝힐 수는 없지만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를 통칭하는 매그니피센트 7 중에 한 곳으로 파악이 된다고 하네요. 디바이스 액세서리 보안 칩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하고요. 지난해 10월에 1차 테스트를 위해서 시제품을 공급을 했고 최종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중으로 정식 공급이 예상된다고 하고요. 이 정도 규모의 미국 대기업에 국산 보안 칩을 공급하는 건 국내 기업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미국 소재의 노트북 제조사 역시 유명 글로벌 회사라고 합니다. 지난 2020년에 첫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한 뒤 보안 칩의 샘플 공급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해당 회사가 최근에 신규 개발 중인 제품에 해당 칩의 탑재가 확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직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고객사 보드에 칩이 탑재된 채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공급은 확실시 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도 좀 이미 수주를 따냈거나 수주가 유력한 좀 실현 가능한 매출들 위주로 실적 추정치를 잡아놨다라는 평가가 많긴 하고요. 그래서 수요 예측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수요 예측 결과 바로 이어서 볼게요. 경쟁률은 783.2대 1을 기록, 2113개의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공모 규모가 가장 비슷했던 최근에 D&D 파마텍과 비교를 해보면 참여 금액과 평균 참여 금액이 ICTK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근데 공모 규모가 ICTK가 조금 더 크고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하면 경쟁률은 막 완전히 높은 건 아니지만 충분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가격 분포표를 확인을 해보죠. 공모가 밴드는 13,000원에서 16,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수량 기준으로 97.5%는 상단 초과에 다 분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상단 초과에서 가격을 적어냈다는 소리고 특히나 21,000원의 분포가 가장 높고 22,000원 이상을 써낸 기관도 11% 정도 존재했습니다. 근데 공모가는 2만 원에 확정이 됐고요. 사실 최근 분위기를 반영을 해서
상단을 초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좀 간절한 바람이 있긴 했는데 발행사와 주관사 입장에서는 욕심을 버리기 어려운 분포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양보를 해서 상단보다 25% 초과한 2만 원에 확정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건수 기준 5.11%, 수량 기준으로 6.54% 낮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경쟁률이 높고 가격 분포표 상단 초과인 거는 사실상 의미가 거의 없고요. 확약 비율이 낮기 때문에 좀 아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확약도 보시면 15일 단기 확약의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수익 예측 결과는 그냥 보통 정도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공모 개요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공모가가 2만 원에 확정이 되면서 공모 금액은 약 394억 원, 시가총액은 약 2,625억 원의 사이즈로 상장을 추진합니다. 청약은 7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환불은 이틀이 걸리고요. 상장은 5월 17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단독 주관이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예요. 자, 신주 모집 100%로 진행되고 우리사주 조합에 배정된 물량은 없습니다. 넘어가서 상장 즉시 유통 가능한 수량부터 확인을 해보죠. 상장 주식 총수의 32.11%에 해당하는 물량이 바로 풀릴 수 있습니다. 30%가 넘기 때문에 조금 있는 편이고요. 기존 주주의 비율도 17.10%로 꽤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물량 조건이 좋은 편이 아니고요. 금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에도 약 843억 원으로 요즘 같은 수급을 감안했을 때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사이즈긴 합니다. 그리고 유상증자 발행 내역을 참고해서 봤을 때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는 대부분이 만원 미만, 최근에는 11,865원, 15,720원, 공모가 2만 원보다는 다 미치기 때문에 상장일에 기존 주주가 재빠르게 도망갈 확률이 꽤 높습니다. 이 밖에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 49만 1,400주가 있는데요.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이 중에 39만 3천 주가 되겠고요. 행사가가 무려 1,000원이라 무조건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주식 총수의 2.99%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알고 있어야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과연 청약을 하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지, 남는 게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 본격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죠. 최근 상장한 종목들을 보면 엔젤 로보틱스와 IMBDX까지는 와 신난다, 역시 공모주가 최고야, 뭐 이런 분위기였는데 제일 M&S와 D&D 파마텍, 민테크까지 연장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고가 기준 더블을 채 못 찍고 있고요. 이제는 뭐 50%도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자, ICTK는 확약을 적용하기 전에 유통가능 금액이 843억 원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최근 세 종목과 유통시총의 사이즈가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기대치는 자동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보수적으로 내 맘대로 주가 계산을 해볼 건데요. 적용 순이익으로는 26년 추정치를 19% 할인율로 현가화한 수치를 적용을 했는데 회사 측은 24년 1분기 말 기준으로 땡겨왔다면 저는 24년 말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약간은 예상치가 담길 수 있게끔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이익은 121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적용 펀은 우선 해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자로 다시 계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환율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투자 설명서 상에서 적용한 24.20배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러면 평가시가총액은 약 2,928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눴을 때 주당 평가가액이 22,310원. 네, 공모가 2만 원보다 11.6% 높은 수준밖에 안 돼요. 회사가 글로벌 빅테크와 공급 계약이 기대되고 뭐 이런 부분들은 2026년 추정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실적을 기반으로 산정해 본 주가가 이 정도라면 이번에도 기대치를 좀 확 낮추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외 시세를 참고를 해본다면 증권 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에서는 24년 4월부터 거래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워낙 적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적정 주가라고 얘기하기에는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더욱 어렵기는 한데요. 5월 3일 기준 현재가는 38,8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94%나 높은 수준이기는 한데
최근에 D&D 파마텍이 장외 시세에는 한참 못 미친 성적을 보여줬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급이 꺾인 상태에서는요, 장외 시세가 더더욱 좀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이 종목 환매 청구권이 붙었어요. 6개월짜리고요. 그나마 상장일 수급에는 좀 긍정적일 수가 있는데 D&D 파마텍도 판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그다지 큰 효과는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좀 체크를 해보고요. 예상 균등, 경쟁률, 기대 수익 계산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에 49만 2,500주가 배정이 됐으니까 균등 물량은 24만 6,250주가 되겠고요. 수수료는 2,000원, 계좌는 당일 개설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100% 일반 등급 기준으로 16,400주까지 청약 가능하고 증거금으로는 1억 6,400만 원이 되겠네요. 한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증거금 10만 원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자, 청약 건수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NH에서 최근 단독으로 주관을 했던 엔젤로보틱스, 오상헬스케어, K웨더를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젤로보틱스에는 무려 54만 건 넘게 참여했고 K웨더에는 45만 건 정도, 오상헬스케어에는 40만 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모주의 수급이 확 죽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40만 건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균등 배정 수량은 0.62주가 되겠네요. 그래도 균등은 추첨. 이게 무지성 참여자들이 완전히 빠지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아예 손실나는 공모주가 나와야 그때 참여도도 확 꺾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건은 또 판매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균등 정도는 부담 없이 또 참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증거금은 약 6.5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약 2,639대 1 정도, 비례 한 주 증거금은 약 2천만 원을 예상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기대 수익금이죠. 파킹 이자 대비해서 남는 게 있을 것이냐. 자, 일반 등급 풀청약을 가정을 했을 때 균등은 빵주, 비례는 한 6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정 금액은 12만 원이 되겠고요. 저는 기대 수익률을 아예 낮춰서 30에서 50% 정도를 잡아놨어요. 청약을 판단할 때는 더더욱 보수적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30% 기준의 기대 수익이 36,000원이거든요. 파킹 3.3% 이틀치 이자와 수수료를 감안을 하더라도 손실이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남는 건 거의 없고요. 그래서 우선은 제 예상치 기반으로는 30% 기준으로 파킹 이자를 이길 수가 있다면 그래도 여전히 비례까지 참여하는 분들이 꽤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근데 청약이 시작되는 5월 7일에 코칩과 SK증권 제12호 스펙의 성과부터 좀 확인을 하고요. 5월 8일에 현대마린까지 겪어본 뒤에 기대 수익률과 예상 경쟁률 좀 수정을 해보고 그때 다시 파킹 이자 대비해서 남는 게 있을지 판단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자체는 크지 않을 텐데요. 그럼에도 파킹 이자보다 낮다면 그냥 무조건 참여를 한다 라는 파와 인건비도 안 나오네, 이럴 바에는 편하게 그냥 파킹 이자 받고 쉴란다 라고 생각하는 파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본인 스타일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선 연휴는 신나게 잘 즐기시고요. 저는 화요일 아침 상장일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